자, 반갑습니다. 변호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의 변호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30년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철도망 2배로 확충, 따라서 돈의 흐름이 크게 변화될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이 변화된다는 것은 부동산 투자처 또한 움직일 것으로 이제 보인다는 얘기겠죠. 또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부동산은 도로, 철로로 돈이 향한다. 따라서 철도 노선은 돈이다. 광역교통 2030이 어제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3대 목표로 본다면 광역 거점 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 환승시간 30% 감소, 이 세 가지가 3대 목표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광역 거점 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처럼 도로 부분하고 철도 교통이 획기적으로 발달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 또한 엄청난 변화가 다가오겠죠. 결국 2030년까지 서울 수도권을 놓고 본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긍정적 신호를 정부가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부는 부동산을 바라다보는 두 개의 얼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야누스 같죠. 성문을 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얼굴과 성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얼굴, 이런 얼굴이 다르듯이 부동산을 규제하는 얼굴과 부동산을 풀어주는 얼굴, 이처럼 각각의 얼굴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현명한 투자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동산에 관련된 정부의 두 얼굴을, 원인을 잘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러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투자에 임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얼굴이 강할 때 몸을 낮추셔야죠. 또 규제의 강도와 규제 이후의 부동산 시장 반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한 후 투자에 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주는 얼굴이 강할 때는 규제 완화 정책의 강도와 시장의 반응을 또한 예의주시한 후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정부는 어제 광역교통 2030을 발표했는데요. 이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의 향후 영향이 끼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물론 2030년까지 계획이므로 앞으로 10년 뒤에 확실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받을 지역이 있고 또 10년이 되기 이전이라도 그 사이사이에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상승할 지역, 그런 지역도 있겠죠. 그래서 광역교통 2030의 핵심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관심은요, 주요 거점 30분대 광역철도망이죠. 핵심은 역시 GTX A, B, C 노선이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화면에 빨간색 박스만 이렇게 살펴보시면 수도권 급행철도 A 노선, 또 신안선선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준공하고 수도권 급행철도 B 노선, C 노선은 조기 착공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오죠. 추가적으로 급행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하여 서부권 등의 신규 노선도 검토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GTX로 인해서 A 노선, B 노선, C 노선 지역에 그 해당되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 곳에 서부권 등의 신규 노선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요 해당되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또 한 번 움직일 가능성이 또 증가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와 함께 4호선 등 기존 광역철도 노선을 개량하여 급행 운행을 실시하고 인도권과 동탄 등 신설되는 노선도 급행으로 건설하여 급행 운행 비율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는 겁니다. 또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대도시권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고요. 트램, 트레인 등 신교통수단을 적극 도입해 나갈 예정이라는 겁니다. 또한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도로의 간선 기능을 회복할 예정이고요. 이에 수도권 외곽순환 고속도로망을 조기에 완성하여 도심 교통량의 분산을 추진하고 주요 간선의 상습 정체 구간 해소를 위해 대심도 지하도로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본다면 버스 환승 편의 정지 및 공공성 강화에 있고요. 광역버스의 대폭 확대와 서비스 향상, 빠르고 편리한 연계 환승 시스템 구축, 교통비 부담 경감, 공공성 강화, 즉 광역 알뜰 교통카드를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로 본다면 광역교통 운영관리 제도의 혁신으로 선제적 광역교통 대책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 그리고 광역교통시설의 투자 체계를 개편하고 광역교통 정책의 이행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고요. 네 번째로 본다면 혼잡 공해 걱정 없는 미래 교통을 구현하겠다. 즉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신화하고 최종 목적지까지 끊김없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로 인한 기대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말하는 기대 효과, 그 첫 번째로 본다면 빠른 출퇴근이 되겠죠. 즉 수도권 내에 있는 주요 거점과 서울 도심을 30분 내로 연결하여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본다면 가벼운 출퇴근 시간이죠. 광역 알뜰 교통카드를 활용하여 대중교통 이용 마일리지로 광역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하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광역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도 수도권은 50% 수준을 달성하고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수송 분담률이 3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본다면 편리한 출퇴근인데요. 환승센터 중심 교통수단의 연계를 강화해서 환승 대기시간이 30% 이상 단축되며 광역철도의 수송 능력 증대, 2층 전기버스 운행 등으로 광역 대중교통 혼잡도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정부의 이러한 구상만으로 봐도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또 하나, 부동산 시장에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정부 대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요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죠. 자, 먼저 저의 의견을 말하기 이전에요. 이미 국토부가 발표한 보도 자료에 의해서 모든 답은 다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토부의 광역교통 2030의 기대 효과, 즉 핵심은요. 빠른 출퇴근, 가벼운 출퇴근, 편리한 출퇴근, 요 세 가지가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기대 효과 세 가지에 가장 부합되는 곳이 어딜까? 그곳이 바로 최고의 부동산 투자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그렇다면 국토부의 자료를 본다면 첫 번째, 이러한 빠르고 가볍고 편리한 출퇴근이 만나는, 즉 교차하는 환승센터가 가장 우선적인 좋은 투자처가 되겠죠. 화면을 보시면 답이 나와 있고요. 빨간색 박스가 도시명 환승센터인데요. 청량리, 서울, 여의도, 사당, 강남, 삼성, 잠실, 뭐 말씀드리나만 해죠. 이런 지역이 가장 먼저 우수한 투자처다, 좋은 투자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하늘색으로 보이는 부분 회차형 환승센터이고요. 군청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철도 연계형 환승센터가 되는 곳입니다. 딱 봐도 뭐 빨간색, 오죽했으면 뭐 국토부에서도 이게 빨간색으로 딱 했겠습니까? 요 지역이 핵심적인 투자처가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로 본다면 하늘색을 띠고 있는 지역, 그 지역에 관심을 가지는 거고, 세 번째로 본다면 역시 환승센터니까 철도 연계형 환승센터에 관련된 곳, 이러한 곳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투자처는 바로 빠르고 가볍고 편리한 곳이죠. 즉 접근성이 더 좋아지는 곳들, 이러한 곳들이 바로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고양 일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서울역까지 85분이 소요된다면, 이제 GTX가 뚫리게 된다면 고양 일산에서 서울역까지가
30분 소요된다는 얘기고요. 인천 송도에서 여의도까지 79분이 소요됐다면 GTX가 개통이 되면 인천 송도에서 여의도까지 38분이 걸린다는 얘기고, 남양주에서 서울역까지 72분이 걸렸다면 남양주에서 서울역까지 36분이 걸린다는 얘기고, 화성 동탄에서 강남역까지 70분이라면 35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라인들이 대부분이 서울로 접근하는 접근성이 월등히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요 라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성이 앞으로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요 화면 속에 나오는 모든 지역들이 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우리가 반에서도 공부가 잘하는 아이가 있다면 좀 공부를 덜 잘하는 아이도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똑같은 GTX 라인이고 빠르고 가볍고 편리한 곳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곳이 있고 부동산 가격이 적게 올라가는 곳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제가 보는 점에서 가장 우수한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 강남 접근성이 가장 좋아지는 곳, 이런 곳의 가격이 더 상승하지 않을까요? 모든 돈은 강남으로 통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강남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 그런 지역이 가장 좋은 투자처가 앞으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